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정권 수립 기념일을 맞아 민간 조직과 비정규군을 중심으로 열병식을 진행했습니다. 국무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는데 미국 내 전문가들은 전략 무기를 동원하지 않고 대외 메시지가 없었던 이번 열병식에 대해 대화 여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단순한 국내용 행사라는 엇갈린 분석을 내놨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열병식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 열병식에 대해 알고 있다며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이고 이를 위한 외교가 준비돼 있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I don't have a specific reaction to what we've seen overnight. Of course, aware of the military parade that the DPRK staged on September 9th. When it comes to the United States, our goal continues to be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e are prepared to engage in diplomacy towards that objective.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과 언제 어디서든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 제안이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권 수립 73주년을 맞아 노농적위군과 사회안정군 등 비정규군을 중심으로 열병식을 열고 전략무기를 동원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켄 고스 해군 분석센터 적성국 분석국장은 북한이 대화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But it also sends that signal to the outside world that, we're not trying to rub our strategic capabilities in your face right now, which of course is keeping the escalation factor down at a low level so that they can potentially have avenues open for engagement in the future. 반면에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번 열병식은 외부 세계에 어떤 신호를 보낸 것이 아니라 국내용이라며 전략무기를 동원하지 않은 데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is was an inwardly focused and was not sending an external message, although some will interpret it as because it didn't demonstrate any strategic weapons, that this is somehow a sign that they are toning down their rhetoric and hostility. That is not the case.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이번 행사의 목적은 북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정권 안정을 과시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번 열병식은 북한 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강제하며 집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북한 당국이 내부 통제를 위해 코로나 위험을 감수하며 대규모 행사를 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정보국 CIA 출신인 수미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대외 메시지를 내지 않은 것은 시간 벌기라면서 미국처럼 국내 혈안이 산적한 북한은 아무 주목도 받을 수 없는 저강도 도발에도 나서지 않고 한동안 시간 끌기를 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진전된 미사일 개발 추구 노력에 따라 미국 본토 미사일 방어 능력은 더욱 강조된다고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아시아 정책연구소가 밝혔습니다. 아시아 정책연구소는 8일 공개한 북한과 미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미사일 부분에서 질적, 양적으로 진전된 역량을 보여왔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사용하고 있지만 입증된 능력이 여전히 부족하고 지상 배치 중간 단계 방어 체계 GMD 시스템 시험 기록도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미국의 방어 시스템에서 기술적 결함이 발견되고 있으며 시험 발사 기록 등 몇 가지 요소들이 북한의 핵 공격에 대처하는 본토 미사일 방어 능력에 상당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스스로 초래한 경제 위기 어려움이 북한 내 사회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을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하는 것도 이런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면서
양국이 한국의 북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버드대 벨퍼 센터의 존 박 코리아 프로젝트 국장은 9일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북한 주식회사와 중국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화상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존 박 국장은 중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북한이 국경 봉쇄 등을 통해 스스로 경제 위기를 초래한 상황을 불안해하고 있을 것이며 중국은 이런 북한을 불안정한 변수로 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t's almost as if North Korea is viewed as an instability variable, and how the North Korean variable in this instance is a focus of the Chinese applying different policy tools. I can only imagine how anxious Chinese leaders are with the self-imposed economic crisis worsening. 존 박 국장은 그러면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다음 주 동남아 순방에 이어 한국을 방문하는 것도 중국의 이런 우려가 반영돼 있다면서 중국은 북한의 경제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한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중국은 한국이나 북한에 대한 각각의 정책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 대한 일관된 정책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re's been remarkable consistency from the Chinese side in their messaging that for them there is no standalone North Korea policy, no standalone South Korea policy, that it is in the context of Korean Peninsular strategy. And what the Chinese are trying to advance is stability. And so that has been very consistent in their statements over the years.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국장은 현재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관계 개선과 함께 교역 둔화라는 상반된 신호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hat's happening at the political level, meaning the statements made after the US-ROK presidential summit about the solidity of China-North Korea relations, marking the anniversary of the Defense Pact and some of the other wordage we've heard out that has been indicative of an improving relationship, whereas it looks like things really seem to be at a halt, as you mentioned, the slowdown in trade flows and that very visible rejection of Sinovac. 하지만 경제협력 문제에서 중국은 이미 북한에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부총재 고문은 VOA에 중국은 북한의 불안정한 상황을 우려해 식량 등을 지원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f China is providing food to North Korea, they're probably doing it as food aid, not as trade. And they wouldn't report it as trade. It would be not reported as trade data. It would be just an aid contribution. And I think they've been doing that for some time. 뱁슨 전 고문은 그러면서 외화가 부족한 북한에 중국은 인도주의적 방식의 도움을 줄 의향이 있겠지만 이 같은 무상 지원 방식은 북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미국 법원이 북한의 사이버 범죄자들과 공모해 대규모 해킹 사건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 얻은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에 가담한 캐나다인에 대해 징역 1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캐나다 온타리오주 출신으로 캐나다와 미국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갈렙 알라우마리가 북한과 관련한 2건의 자금 세탁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11년형의 징역과 $3천만 배상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캘리포니아 연방 중부지방검찰은 알라우마리가 북한 해커들이 해킹을 통해 탈취한 자금을 세탁할 수 있는 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전 세계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인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으며 이를 다시 송금하고 암호화폐로 전환해 자금을 세탁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 몰타 은행에서 북한 해커가 사이버 범죄로 강탈한 자금을 세탁하는 것을 돕기 위해 허쉬퍼피로 불리는 나이지리아의 유명 인플루언서들과 공모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된 사건을 비롯해 2018년 파키스탄 은행 사기 사건, 영국 프로축구팀을 활용한 자금 세탁 혐의로 알라우마리를 수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알라우마리는 전 세계 은행과 기업에서 $13억 이상의 현금과 가상화폐를 빼돌린 혐의로 지난 2월 미국 검찰에 의해 기소된 북한 정찰총국 소속 박진혁, 전창혁, 김일의 지시를 받고 일해왔으며 2014년 소니 영화사 해킹과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해킹 사건에 가담한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중국과 북한의 강력한 조치로 탈북이 거의 불가능해지면서
브로커들이 생계를 위해 대거 직업을 바꿔 탈북 네트워크가 거의 와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10년여간 탈북민 수백여 명의 한국행에 관여한 한국 내 브로커 A씨는 9일 VOA에 자신을 비롯해 장기간 탈북에 관여한 숙련된 브로커들이 코로나 장기화로 직업을 바꿨다며 이로 인해 탈북 비용이 치솟고 초보 브로커들로 인해 사고 확률도 높아질 것으로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2천여 명의 한국행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핵심 브로커 B씨도 VOA에 중국 내 탈북민들은 택배처럼 이동시키기 때문에 주요 지점에서 숙련된 브로커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 때문에 이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 별도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갈렙 선교회의 김성은 목사는 탈북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한 사기가 최근 증가하고 있으며 북한을 탈출해 한국까지 오는 비용도 코로나 이전에는 평균 15,000달러였지만 최근에는 활동을 하지 못하는데도 5만 달러까지 치솟아 탈북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